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이른바 최성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좋은교사운동 장승진 정책위원장과 함께 지금 논의 중인 개정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국교위가 지금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한창 논의 중입니다. 지금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출석이나 성취율 중 하나만 채워도 이수하게 하겠다는 건 사실상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의 부담을 피하려는 임시 방편이라 보입니다. 그러나 국교위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식과 점검, 개선 방안이 이루어져야만 했거든요. 정작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는 본질적인 문제, 즉 단 한 과목만 미이수해도 졸업이 안 되는 경직된 구조, 또 그로 인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을 내어놓지 못했어요. 특히 1학년 공통 과정과 2학년 선택 과정의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의결이 되더라도 이른바 이 최성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책임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분명 최성보는 유익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최성보가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인력, 예산, 공간의 문제도 문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학습 결손을 교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에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럼에도 고등학교 졸업은 무조건 시켜야 한다라는 한국 사회의 통념을 학교는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형식상, 서류상 이루어지는 연극 같은 최소 성취 보장 지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형식적인 업무에 매몰되기도 하고 또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192학점 다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 미유수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네, 미수로 인한 졸업 불가라는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두 가지 주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학점 퍼주기와 적당주의의 만연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어떻게든 졸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또는 형식적인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미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폭주에 놓이는 상황이죠. 방과 후나 방학을 반납하고 미수 학생들의 개별 지도를 위해 끝없는 업무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또 학생 측면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수가 쉽고 성적 받기에 유리한 그러한 안전한 과목으로 도피해야 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안전한 선택만 행행하는 그런 보수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네, 최소한의 실패의 여지를 보장해주는 유연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192학점 개설에 192학점 이수라는 꽉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184학점 정도로 유연하게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도 한두 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책임교육의 주체가 마치 교사가 전부인 것 같은 오해가 있는 듯한데 이를 위해서 졸업체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겠고요. 최성보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졸업장을 따기 위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 배움의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적 안전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결국 대입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8 대입 개편과 이 고교학점의 취지가 좀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문제의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고교학점제는 일관된 교육 패러다임 아래서 성취평가제, 2022 교육과정 개정, 2028 대입 개편과 함께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2028 대입 개편에서 고교 내신의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병기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대입제도라는 닻이 반대 방향으로 깊게 박혀있는 그런 형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은 내신 유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입시 최저가 선택을 강요받는 변별 대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선택인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8 대입을 지금 손보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점제 취지가 유지가 되려면 장기적으로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네,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나 입시 보완책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가 또 교육부가 함께 하루빨리 정책의 정합성 회복에 나서야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입시, 평가 제도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란 불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 실행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학교는 인력 부족, 행정 시스템 미비, 불완전한 제도 설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이걸 교사 개인의 헌신으로 버텨달라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와 강사 확보, 유연한 시스템, 보다 섬세한 고교학점제 설계를 이뤄가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설계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오늘 의결이 이루어진 뒤에도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